제23화 천마방을 접수하자. 3. 탕명이 귀온방을 향해 달린 지 반시진 정도 됐다. 허벅지의 힘으로 자세를 잡아 말을 꽉 누르고 엉덩이만 들썩이는 것이 탕명은 이제 말을 제법 잘 탔다. 드디어 귀온산이 보인다. 탕명은 귀온방 방주 만신을 이용해 마익과 왕연수를 처단하는 게 목표다. 귀온산 입구에 들어서자 탕명이 말에서 내렸다. 천천히 걸으며 주변의 반응에 대비해야 했다. 적두, 말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해줘. 그러자 적두가 말에게 지적이었다. 적두가 지적이자 말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풀을 뜯으러 숲속으로 들어갔다. 흥, 이제 시작해볼까? 적두, 출발. 탕명이 귀온산 정상을 향해 손짓하자 적두가 힘차게 날갯짓을 하며 날아올랐다. 하늘 높이 날아오른 적두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탕명도 귀온방이 있다는 정상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천마산에 비하면 귀온산은 작고 낮았다. 불과 2시경을 오르니 귀온방 산체가 어렴풋이 보였다. 적두가 탕명에게 날아와 관찰한 것을 알렸다. 산체 앞에는 경계병도 몇 놈 없단다. 뭐야? 별 볼 일 없는 놈들인가? 연지의 말로는 귀온방의 인원이 천마방 못지않다고 했다.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직진이다. 어깨를 쭉 편 탕명이 귀온방의 정문 앞으로 다가갔다. 어라? 이상한 일이다. 커다란 정문을 지키는 보초병은 단 2놈뿐이었다. 탕명이 다가가자 보초 하나가 소리쳤다. 웬 놈이냐? 기대보다 허접한 방파다. 탕명이 약간 실망한 표정으로 외쳤다. 탕명이다. 보초들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탕명? 탕명이 누구냐? 탕명이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난 천마방 마공의 제자예요. 귀온방 방주를 불러주세요. 마공이라는 말에 흐리멍덩하던 졸개의 눈이 번쩍였다. 마공의 제자라면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한참이나 넘어섰다. 잠시 기다리시오. 바로 꼬리를 내린 보초병이 산채로 달려갔다. 탕명이 고개를 갸웃했다. 보초병들의 눈빛이 흐릿하고 동작도 영 굼뜨기 때문이다. 사실 귀온방 사람들은 야행성이라 낮에는 자고 주로 밤에 활동한다. 그래서 낮에는 오직 경계병 2명만이 눈을 뜨고 있었다. 그래도 반응은 빠르다. 졸개가 안채로 달려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방주 만신이 모습을 드러냈다. 자다 일어났는지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졸개들을 우르르 데리고 허겁지겁 달려나왔다. 우와. 방주 만신의 덩치와 생김새가 보통이 아니다. 만신의 키는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 덩치만 큰 것이 아니었다. 머리도 컸다. 괴이하게 생긴 얼굴 또한 보는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만신의 뒤를 따라 달려온 놈들도 예사롭지 않은 눈빛이다. 모두 체구가 건장하고 큰 돌을 허리에 차고 있는 것이 무공도 꽤 쓸만해 보였다. 탕명이 야릿한 미소를 지었다. 꽤 쓸만하군. 자신들의 본거지에 소년 하나가 찾아왔을 뿐이지만 역시 마공의 위력은 대단했다. 마공이란 소리에 놀랐는지 무시무시하게 생긴 만신도 반쯤 혼이 빠진 모습이었다. 그런데 막상 뛰어나와 보니 어린 소년 하나가 서 있다. 어라! 그의 표정이 살짝 바뀌었다. 만신이 탕명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마공의 제자라고? 만신의 덩치에 기죽을 탕명이 아니다. 탕명이 만신을 노려봤다. 맞아요. 정확히는 저기용 사부님 제자죠. 마공이나 저기홍이나 귀온방 무리가 보기엔 마찬가지였다. 만신이 고개를 갸웃하자 옆에 서 있던 졸개 하나가 나섰다. 마공에게 제자가 있단 얘기는 못 들었는데 내가 진짜 마공의 제자인지 어찌 믿지? 마공이 본때를 보여준 게 너무 오래돼서일까? 탕명을 꼬나보는 귀온방 무리는 영 못 믿어온 표정을 했다. 마공의 이름을 팔아 협박하려는 게 아닌가 하며 의심하는 눈초리였다.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데 믿음이 좀 부족하네요.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려면 탕명이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탕명이 월화검의 검자루를 잡았다. 아니지. 천마검법을 시전하려던 탕명이 멈칫했다. 마공의 제자인지를 확인시키려면 천마검법보다 확실한 게 있다. 바로 흡성대법이다. 흡성대법은 천마신공 3성을 달성해야 펼칠 수 있다. 탕명은 겨우 천마신공 1성을 달성했지만 살짝 흉내는 낼 수 있다. 탕명은 사람에게 펼쳐본 적이 없어서 조금 염려됐다. 그래, 살짝 맛만 보여줘도 충분할 거야. 만신 대신 나섰던 졸개가 자신감이 붙었는지 탕명 앞으로 다가왔다. 이놈, 어린 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수작이냐? 내 놈 살가죽을 모두 벗겨주랴. 생긴 것처럼 말도 무시무시했다. 하지만 졸개놈은 탕명을 너무 우습게 보았다. 순식간에 천마신공을 끌어올린 탕명이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렸던 졸개놈을 향해 덮쳐갔다. 으악! 순식간에 졸개놈의 머리가 탕명의 손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러자 귀온방 무리의 뇌리에 묻혀있던 공포가 순식간에 되살아났다. 한 놈이 놀라서 외쳤다. 흡성대법이다! 헉! 만신의 눈알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붉어졌다. 마공에 의해 각인된 무시무시한 공포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자 누구보다도 먼저 방주 만신이 무릎을 꿇었다. 살려주십시오! 흡성대법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다. 탕명이 익힌 천마신공 1성 수준으로는 사람의 길을 전혀 빨아들일 수 없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격이다. 만신이 머리를 땅에 박고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자 탕명이 피식 웃었다. 이러면 너무 싱거운데. 잔뜩 긴장하고 왔는데 일이 너무 쉽게 풀리자 탕명이 오히려 당황스럽다. 탕명이 짐짓 괴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제야 주제를 아시네. 만신 일어나시오. 침을 한 대 놨으니 이제 살살 달래야 했다. 잔뜩 겁을 먹은 만신이 일어서자 탕명이 위엄있게 말했다. 만신 방주, 내 할 얘기가 있으니 따라오세요. 탕명이 안채로 발걸음을 옮기자 만신이 탕명의 뒤를 따랐다. 한 차례 연기로 귀온방의 주인이 순식간에 바뀐 것이다. 대청 중앙자리에 앉은 탕명이 찻잔을 들었다. 단둘이 얘기하고 싶으니 수하들을 물려주세요. 네! 졸개들을 물린 만신은 무시무시한 얼굴을 찡그리며 탕명의 분부를 기다렸다. 잔뜩 겁먹은 만신은 그저 저승사자 같은 탕명의 입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 탕명은 고작 15살 소년이지만 만신의 눈에는 공포스러운 흡성대법을 펼치는 작은 마공이었다. 탕명의 침묵이 길어지자 긴장감을 이기지 못한 만신이 결국 먼저 입을 뗐다. 마공께서는 강령하신지요? 살짝 뜸을 들인 탕명이 말했다. 마공께서는 돌아가셨어요. 헉! 만신의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돌아가셨다고요? 커다란 턱을 아래로 떨어뜨린 만신은 순간 두 눈이 기쁨과 환희로 물들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마공 못지않은 적이홍이 있다는 것이 떠올랐다. 만신의 눈은 다시 절망했다. 만신이 대놓고 묻지 못하고 애둘러 물었다. 부인께서 심려가 크셨겠습니다. 적이용 사부님 말인가요? 부인께서는 강령하시지요? 왜요? 두 분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어찌할까 잠시 생각하던 탕명이 말했다. 마공께서 돌아가시자 적이용 사부님은 이미 1년 전에 천마산을 떠나셨지요. 만신은 언뜻 이해가 안 됐다. 무슨 말씀이신지. 만신은 지금까지 마공과 적이용이 천마산에 버티고 있다고 믿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마음 졸이며 살았던가. 만신은 마공에 대한 공포가 워낙 커서 탕명의 말에도 머리가 멍할 뿐이었다. 탕명의 표정이 담담한 것이 결코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느껴지자 불쑥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놈이! 마공이 죽고 적이용이 천마산을 떠났다면 마익이 1년 넘게 자신을 희롱한 것이다. 존재하지도 않은 마공의 힘을 이용해 그동안 뜯어간 돈이 얼마인가.
한 주먹 거리도 안 되는 마익이 얼마나 자신을 업신여겼던가.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졌다. 죽일 놈! 만신의 눈빛이 공포에서 분노로 바뀌자 탕명이 본론을 꺼내 들었다. 난 천마방을 정리하기 위해 당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만신, 그대가 나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생긴 건 무섭게 생겼는데 머리 회전은 좀 늦어 보였다. 만신, 그대가 마익과 왕연수를 죽여주세요. 사람 죽이는 일이야 만신에게는 식은 죽 먹기다. 하지만 탕명의 갑작스러운 말에 만신은 그 이유가 궁금해졌다. 탕공자, 마익을 죽이려는 이유가 무엇이요? 탕명이 코웃음을 쳤다. 언제부터 기운방이 이유를 묻고 움직였나요? 움찔한 만신이 고개를 떨구었다. 탕명이 말을 이었다. 마익과 왕연수가 수하들을 이끌고 며칠 안에 이곳에 올 거예요. 물론 기운방의 재물을 뜯어가려는 심산이지요. 만신은 안 그래도 마익에게 내줄 재물을 준비하느라 분통이 터지던 중이었다. 만신, 그대는 내가 올 때까지 마익과 왕연수를 후하게 대접하세요. 내가 오길 기다렸다가 신호를 주면 그때 두 사람을 처치해버리면 돼요. 어때요? 이참에 자유를 얻는 것이? 자유! 그래요. 마익과 왕연수를 처단해주면 앞으로 천마방과 귀운방은 형제가 될 거예요. 더는 천마방이 귀운방의 일에 간섭하는 일은 없을 거고요. 물론 재물을 요구하는 일도 없을 거고요. 만신은 그제야 탕명이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깨달았다. 그렇군. 이 어린 놈은 아직 마귀가 마공처럼 강하지 않은 거로군. 만신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가 통했다. 상대가 약점을 드러내자 만신의 눈알이 빠르게 굴러갔다. 그렇다면 만신이 두려워해야 할 상대는 이제 저기홍뿐이었다. 마공 부인께서는 어디에 계신지. 당연히 저기홍이 어디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사부님은 여행을 떠났어요. 언제 돌아오실지 나도 모르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애매한 대답이었다. 그럼 제가 마익을 죽이면 천마방의 방주는 탕공자께서 하시는 겁니까? 탕명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살짝 고민하던 만신이 고개를 쳐들었다. 안 그래도 찢어 죽이고 싶었던 마익이다. 탕명이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저기홍의 제자인 것은 분명했다. 살벌한 저기홍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니 탕명의 말을 마냥 무시할 수도 없다. 게다가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하지 않는가? 이제 해방인 것이다. 만신은 더 고민할 이유가 없었다. 하겠습니다. 좋아요. 탕명이 만신과 합의를 봤으니 이제 마익과 왕연수를 처단할 준비는 된 것이었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24화 천마방을 접수하자. 4. 만신을 한 방에 휘어잡은 탕명이 천마객잔으로 돌아왔다. 탕명이 휘파람을 불자 적두가 날아와 어깨에 앉았다. 적두, 수고했어. 탕명이 적두의 머리를 쓰다듬자 적두가 탕명의 볼에 머리를 비비고는 힘차게 날아올랐다. 멀리 날아가는 적두를 보며 탕명이 오늘 일을 되짚어 보았다. 아슬아슬했지만 만신에게 흡성대법을 보여준 것이 참으로 절묘했다. 아침에 귀온방을 향해 출발할 때만 해도 탕명의 계획은 단순했다. 마익이 귀온방에 사기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자신과 함께 마익을 제거하자고 제안하려 했다. 그런데 흡성대법을 보고 놀라는 만신의 태도에 탕명은 생각을 바꿨다. 귀온방 방주 만신은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탕명의 명을 받드는 사람이어야 한다. 연지가 이 사실을 알면 좋아하겠지? 생각보다 일이 쉽게 풀렸다. 능숙하게 만신을 처리했다고 생각하니 탕명은 스스로가 대견스러웠다. 고작 천마신공 일성을 이뤘는데 이 정도다. 앞으로 강해질수록 탕명의 위상은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그리 되면 개방, 화산, 무당, 형산파 놈들도 탕명의 발 아래 무릎을 꿇는 날이 올 것이다. 기분 좋게 탕명이 객잔 문을 열어젖혔다.
그런데 객잔 안의 풍경이 묘했다. 뭐지? 이 서늘한 기운은? 아직 문 닫을 시간이 아니다. 지금 시간이면 객잔 안은 손님들로 붐벼야 한다. 객잔 안에 웬 여인 하나가 덩그러니 앉아 있고 험상궂게 생긴 사내 둘이 한쪽에 서서 누나를 부라리고 있다. 늘 활달하고 유쾌하던 육나는 잔뜩 찡그린 얼굴이다. 지약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랐는지 두려움이 역력한 표정이다. 저 여자 뭐야? 만신을 처리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탕명이 어깨를 쭉 펴고 육난에게 인사했다. 누님, 다녀왔어요. 육난은 고개를 살짝 끄덕일 뿐 시선은 앉아있는 여인에게 고정돼 있었다. 분명 뭐라 말하고 싶은데 두려워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저 여인 때문에 객잔에 있던 손님들도 모두 나갔을 것이다. 상황 파악을 마친 탕명이 노려보자 여인이 냉소하며 물었다. 내가 탕명이냐? 오만하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인이다. 첫 인상이 영 불쾌하고 느낌도 안 좋은 여인이다. 그때 탕명의 뇌리를 스치는 사람이 있었다. 혹여 이 여인이 마연지의 계모 왕연수가 아닐까? 궁금하면 물어보면 된다. 천마방 왕부인이신가요? 자신의 질문에 답은 않고 탕명이 되려 질문하자 여인의 눈꼬리가 치솟았다. 버릇없는 놈! 질문은 내가 한다! 내가 탕명이냐 물었다! 거참, 되게 쌀쌀맞네. 많은 여인을 겪어봤지만 참으로 정떨어지는 여인이다. 네, 제가 탕명인데요. 여인이 탕명을 한번 훑어보더니 썩은 미소를 날렸다. 훗! 연지 고것이 반반한 놈을 좋아하는군. 분명히 잘생겼다고 칭찬하는 말인데 듣는 탕명의 기분은 더러웠다. 탕명이 어이없는 표정을 짓자 여인의 입에서 험한 소리가 이어졌다. 응탕한 놈! 내가 없는 사이에 감히 천마방 안채를 들락거려? 죽고 싶어 가니 배 밖으로 나온 것이더냐? 탕명이 천마방 안채를 통해 밀실동굴로 간 것은 맞다. 하지만 음탕한 행동을 한 적은 없다. 탕명은 어려서부터 아미산에서 여인들과 생활했다. 아미산을 나와서도 당연자와 단둘이 살았다. 남녀 간의 정사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는 탕명이다. 자신을 음적이라 욕하니 울컥 노기가 치솟았다. 게다가 상대는 죽이기로 한 왕연수가 아니던가. 확 그냥 오늘 죽여버려? 탕명의 눈가에 살짝 살기가 비치자 왕연수가 코웃음을 쳤다. 훗! 꼴에 사내라고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냐? 탕명을 조롱하던 왕연수의 시선이 탕명이 차고 있는 월화검에서 멈췄다. 당연자가 아끼던 검이라 그런지 왕연수의 눈에도 다르게 보였던 모양이다. 호! 제법 괜찮은 검을 가졌군. 그 검 이리 가져와봐. 어째서 이 여자는 입에서 나오는 말 중 귀에 거슬리지 않는 말이 없는 것인가? 검자루의 손이 저절로 갔다. 아니지. 확 질러버리려던 탕명이 생각을 고쳤다. 마익과 왕연수는 한꺼번에 처단돼야 한다. 여기서 일을 벌이면 왕연수 따위는 죽일 수 있지만 뒤끝이 안 좋다. 육난과 지약이 보는 앞에서는 더욱 곤란했다. 노기를 꾹 누른 탕명이 월화검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탕명이 자신에게 굴복하자 흡족했는지 왕연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허! 만족한 표정으로 월화검을 뽑아들은 왕연수가 순간 움찔했다.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기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연자의 손에서 단련된 검날에는 아직도 시퍼런 검기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이 검 어디서 훔쳤지?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왔기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 것이라 믿는 왕연수다. 어이상실. 탕명은 일단 왕연수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사부님이 주신 검인데요. 사부! 너희 사부가 누구더냐? 사부님 이름은 당연자인데요. 당연자! 정통 문파 출신이 아닌 왕연수가 당연자를 알 리가 없다. 적선자라 했다면 혹시 들어봤을까? 흠! 왕연수는 그저 호기심에 연지가 사귀는 점소이를 보러 온 것이다. 그런데 예상외로 점소이가 검수를 익힌 자고 훌륭한 검도 지녔다. 왕연수의 눈알이 빠르게 굴러갔다.
탕명을 어찌할지 고민하는 왕연수를 보자 탕명이 걱정된 육난이 살며시 입을 열었다. 언니, 저를 봐서 노기를 푸세요. 탕명은 착한 아이입니다. 연지와는 그저 말동무나 하는 사이니 오해하지 마세요. 이상하다. 어라? 누님이 전현을 언니라고 부르네? 말투도 제법 친근하고. 사실 육난과 왕연수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왕연수가 밀실동굴에서 마공과 적이용의 수발을 들기 전의 일이다. 갈 곳 없이 떠돌던 왕연수는 흘러 이곳 천막액잔에 오게 됐고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게 됐다. 그때 천막액잔은 육난의 할머니께서 운영하셨다. 할머니와 외롭게 살던 육난은 자신에게 살갑게 대해주는 왕연수와 마음이 잘 맞았다. 왕연수는 육난에게 친언니처럼 다정했고 육난도 그런 왕연수를 잘 따랐다. 그렇게 3년간 천막액잔에서 일하던 왕연수의 인생에 큰 반전이 찾아왔다. 반강제로 천마방에 끌려가 마공의 수발을 들게 된 것이다. 금묵자흑이라 했던가. 마공의 수발을 들며 마기에 물들어서인지 왕연수는 변하기 시작했고 10년 만에 지금처럼 악독하고 냉혈한 왕연수로 변했다. 그런 왕연수였지만 아직 마음 한 귀퉁이에 옛 기억이 조금은 남아있어서일까? 육난의 간청에 왕연수가 살기를 잠시 거두었다. 월화검이 다시 검집 안으로 들어갔다. 탕명에게 향하던 살기는 거두었다지만 도적이 좋은 검을 보았으니 욕심이 안 날 수 없다. 그냥 검을 빼앗아 버릴까? 잠시 고민하던 왕연수가 다시 생각을 바꿨다. 그래. 며칠 후 연지 그년을 만신에게 팔아버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놈을 죽여버리면 검은 내 것이 될 것이다. 자신의 계획이 치밀하다고 생각됐는지 왕연수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왕연수가 손가락을 튕기자 월화검이 탕명의 가슴팍으로 날아갔다. 탕명이 검을 받아쥐자 왕연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 놈한테 어울리지 않는 좋은 검이다. 잘 보관하고 있거라. 마치 자신의 검을 빌려주고 곧 찾아가겠다는 말투였다. 얼씨구, 정말 웃기는 년이야. 탕명은 머지않아 왕연수가 자신에게 암수를 뻗칠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지만 탕명은 이미 마익과 왕연수를 향한 죽음의 덫을 놓고 오지 않았던가. 생각이 여기에 미친 탕명이 오늘은 조용히 넘어가기로 마음을 굳혔다. 네, 탕명이 건성으로 대답하자 그것이 또 왕연수는 귀에 거슬렸다. 이놈 봐라. 이쯤하고 돌아가려던 왕연수의 눈빛이 일변하며 일어섰다. 예상과 달리 탕명의 표정에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빛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 죽일 때 죽이더라도 오늘 따끔한 맛은 배줘야지. 그래야만 개운한 마음으로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왕연수다. 왕연수가 갑자기 검을 뽑았다. 어디 내 놈이 뭘 믿고 이리 까부는지 보자. 왕연수가 탕명의 어깨를 향해 검을 찔러왔다. 탕명도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이었다. 변덕이 죽 끓듯 하는 년이네. 탕명은 왕연수 정도는 충분히 상대할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상대의 도발에 어찌 대처할지를 정하지 못했다. 이미 쳐놓은 덫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금 왕연수에게 자신의 실력을 보일 수는 없다. 왕연수의 검새를 보니 자신을 죽일 심사는 아니다. 그렇다고 넋놓고 칼침을 맞을 수도 없다. 이크! 일단 매우 놀란 척 뒤로 물러서며 검날을 피했다. 호, 요놈 봐라. 첫 번째 검날이 허공을 찌르자 왕연수의 눈에 노기가 등등했다. 왕연수의 두 번째 공격에 탕명은 뒤로 물러서며 검집으로 검날을 막았다. 그때였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마연지였다. 객잔 문을 열고 들어선 마연지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왕연수를 노려보았다. 평소의 왕연수였다면 탕명과 마연지를 쌍으로 손봤을 것이다. 하지만 눈앞에 서 있는 마연지는 왕연수에게는 움직이는 돈 보따리다. 살살 달래서 며칠 후에 귀혼방에 데려가야 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왕연수는 흥미를 잃었다는 듯 검을 검집에 꽂아 넣었다.
연지, 내가 남자가 생겼다고 해서 궁금해 보러 온 거야. 한데 저 녀석이 검수를 익힌 것 같아서 한번 시험해 본 것이다. 분명 살기 등등한 왕연수였다. 마연지가 왕연수의 말을 믿을 리가 없다. 검 끝에 살기가 있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마연지의 추궁에도 왕연수는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내 검 끝에야 늘 살기가 돌지. 그걸 조절하는 게 나의 능력이고. 너무나 뻔뻔스러운 왕연수의 표정에 마연지가 어깨를 부르르 떨었다. 탕명이 서둘러 연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연지, 난 괜찮아. 탕명이 연지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탕명의 표정이 밝은 것이 오늘 귀혼방에 갔었던 일이 잘 됐다는 뜻이리라. 마연지는 꼴 보기 싫은 왕연수의 목이 떨어지는 상상을 하자 끌어올랐던 노기가 빠르게 가라앉았다. 마공과 저기홍의 수발을 들었던 마연지에게 순간적으로 표정을 바꾸는 일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왕연수에게 한 걸음 다가선 마연지가 환하게 웃었다. 그랬군요. 나는 어머니가 탕명을 죽이려는 줄 알았죠. 어머니, 생전 마연지의 입에서 나온 적이 없는 말이다. 인연이 갑자기 왜 이러지? 상대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탁월한 왕연수였다. 하지만 마연지가 갑자기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르자 순간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다. 육난이 지켜보고 있으니 당황한 티를 낼 수도 없다. 암튼 둘이 잘 어울리는 한 쌍이군. 연지, 너무 늦게 다니지 말고. 대충 상황을 마무리한 왕연수가 쌩하니 객잔을 빠져나갔다. 왕연수가 나가자 육난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후유, 저 언니 대체 왜 저래? 그러고 보니 지약이 한 귀퉁이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지아가 놀랬지? 오늘은 이만하고 집에 가시오. 아, 예. 지약은 안 그래도 놀라 심장이 쿵쿵거렸다. 그럼 오늘은 일찍 갈게요. 지약은 쿵쿵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총총히 객잔 문을 나섰다. 지약이 나가자 마연지가 탕명의 손을 끌고 밖으로 나왔다. 탕명, 어찌 됐어? 마연지는 어느 정도 짐작했지만 탕명의 입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어찌 되긴. 잘 됐지. 내가 도착하면 만신이 칼춤을 출 거야. 마연지는 귀혼방에서 있었던 일을 듣더니 표정이 한결 밝아졌다. 와우. 잘 됐네. 너무 좋아. 과연 마연지가 바라는 대로 만신의 손에 왕연수의 목이 떨어질까?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